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하셨나요? 만약 어떤 과일들이 여러분의 뇌를 끈적하게 만들어 머릿속을 멍하게 하고 노화를 앞당기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오늘은 한 유명 신경과 전문의가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뇌 건강을 해치고 있던 의외의 과일 5가지와 반대로 치매와 알츠하이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고마운 과일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식탁 위에 올릴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건강에 좋다는 말 뒤에 숨겨져 왔던 진짜 진실을 알 준비 되셨나요? 본격적인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뇌를 아주 정밀하고 성능 좋은 컴퓨터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컴퓨터를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주원료가 바로 포도당, 즉 당분입니다. 하지만 기계도 연료가 중요하듯 우리 뇌도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혈당을 갑자기 치솟게 만드는 음식을 먹는 것은 고성능 컴퓨터에 불순물이 섞인 저질 연료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널뛰기 시작하면 우리 몸속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만성화될 때입니다. 만성염증은 뇌의 핵심 회로인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파괴하기 시작하죠. 의학계에서는 이를 신경염증이라 부르며 이것이 바로 각종 인지장애와 뇌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지목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불을 내지 않고 깨끗하고 일정하게 타오르는 착한 연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건강에 좋은 친구인 척하지만 사실은 주의해야 할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너무 푹 익은 바나나입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겨 아주 달콤해진 바나나 다들 좋아하시죠? 부드러워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갈아서 음료로 마시기에도 참 좋습니다. 흔히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영양 간식이라고들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빠른 기운 속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나나가 익어갈수록 그 속에 있던 전분은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단순한 당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나나가 달면 달수록 혈당 지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농축된 당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우리 뇌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채찍질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번쩍 나는 것 같지만 이내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금방 피곤해지고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말 그대로 우리 뇌세포가 위험천만한 당분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른바 바나나 쇼크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갑자기 쑥 올라가면 우리 몸의 췌장은 이 당분을 세포 곳곳으로 보내기 위해 인슐린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점점 무뎌지게 되는데 이걸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이 변화에 아주 예민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치매, 즉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해요. 오죽하면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결국 당도가 높은 잘 익은 바나나를 습관적으로 즐기는 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계속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맛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바나나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즐기시려면 노랗게 푹 익은 것보다는 약간 덜 익어서 푸르스름한 기운이 있는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포도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는 과일이지요. 흔히 포도를 자연이 준 사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말은 건강 측면에서 보면 그리 반가운 소리는 아닙니다. 포도는 과당과 포도당 같은 당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크기의 컵으로 한 컵 정도만 드셔도 당분이 무려 23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는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포도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는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먹자마자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에 무리가 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씨 없는 포도는 먹기가 편해서 더 위험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무심코 집어 먹다 보면 어느새 앉은 자리에서 엄청난 양의 설탕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포도는 꼭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에 듬뿍 들어있는 과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는 과당이 인슐린 수치를 바로 높이지 않아서 포도당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과당은 훨씬 더 까다롭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사용하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만약 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당이 들어오면 우리 간은 이 남은 과당을 고스란히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되고 결국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며 뇌를 포함한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기능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즉, 포도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뇌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간을 병들게 해서 결국 우리 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인 셈이죠. 어르신들, 포도 한 송이가 그저 가벼운 간식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에는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과일, 그 세 번째는 바로 열대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망고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육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죠. 비타민 A와 C도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지만 망고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의 점이 있습니다. 망고는 지구상에서 당분이 가장 많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중간 크기 망고 한 알에는 무려 45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당분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망고는 사과처럼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덜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나도 모르게 과하게 먹기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과는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지만 입에서 살살 녹는 망고는 끝도 없이 들어가죠. 결국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생각에 마음 놓고 드시다가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 디저트를 잔뜩 드시는 꼴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망고는 참 달콤하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곤 하죠. 보통 과일이니까 건강에 좋겠지 하는 마음에 한 조각 더 깎아 드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은 케이크에 든 설탕이나 망고에 든 당분이나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속에 염증이 생기고 소중한 뇌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도 있어요. 특히 망고만 따로 간식처럼 드시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기 때문이죠. 만약 망고의 달콤함을 포기하기 어려우시다면 아주 조금씩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꼭 견과류 한 줌이나 달지 않은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곁들여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고 우리 뇌 건강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시판 과일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흔히 광고를 보면 아침에 마시는 주스 한 잔이 비타민도 챙기고 기운도 나게 해주는 건강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과일을 즙으로 짜내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보물인 식이섬유가 찌꺼기로 분류되어 다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빠진 주스는 결국 비타민이 조금 섞인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원래 과일 속의 식이섬유는 당분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식이섬유가 없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우리 뇌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마치 단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특히 설탕이나 시럽을 따로 넣은 넥타나 과즙 음료는 훨씬 더 해로우니 건강을 위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품 속 식이섬유는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 놓치기 쉬운 우리 몸의 보디가드 같은 존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설탕이 혈관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레이싱카라면 식이섬유는 그 속도를 늦춰주는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방지턱이 없으면 설탕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혈관에 쏟아져 들어와 우리 몸을 엉망으로 만들고 맙니다. 사과 한 알에 들어있는 당분은 사과 주스 한 잔과 비슷하지만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 덕분에 당이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우리 몸이 당분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시중에서 파는 스무디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설탕 시럽이나 농축액이 잔뜩 들어가서 설탕 폭탄인 경우가 많거든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스무디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신선한 과일과 베리의 초록잎 채소를 듬뿍 넣으시고 여기에 단백질까지 챙겨 넣으시면 혈당 걱정 없는 아주 훌륭한 건강 음료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특히 대추야자와 건포도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흔히들 사탕 대신 먹으면 몸에 좋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자연이 만든 사탕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싹 빠져나가고 당분만 아주 진하게 남게 됩니다. 결국 같은 무게라도 설탕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건포도는 전체 무게의 60% 정도가 그냥 당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로리도 높을 뿐 아니라 혈당 수치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건포도 한 줌이나 대추야자 몇 알만 드셔도 달콤한 디저트를 드신 것만큼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게다가 끈적끈적한 성질 때문에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우리 뇌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농축된 설탕을 들이붓는 꼴이라 아주 해롭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말린 과일, 달콤하고 먹기 편해서 참 좋으시죠. 하지만 당분 말고도 숨겨진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일에 예쁜 색을 유지하고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산화황이라는 보존제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나 두통,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적은 양은 당장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화학 성분은 결국 염증을 만들고 뇌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린 과일을 고르실 때는 겉모습이 조금 못생긴 것을 고르세요. 색이 어둡고 쭈글쭈글하며
윤기가 없는 것이 오히려 약품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달콤한 대추야자는 두세 알 정도가 딱 적당한 디저트입니다. 한 움큼씩 간식처럼 드시는 건 건강을 위해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건강을 해치는 나쁜 음식들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뇌를 젊게 되돌려주고 기억력을 쌩쌩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과일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바로 베리 종류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블랙베리, 오디처럼 색깔이 짙은 것들이 아주 좋은데요. 이 작은 열매들이 뇌 노화를 막아주는 그야말로 천연 영양제이자 영웅들이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베리류의 진한 보라색과 붉은색을 만드는 천연 색소인데 이게 단순히 색만 예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특히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보호막을 직접 통과해 뇌세포까지 찾아가서 우리 뇌가 지치지 않도록 아주 든든하게 지켜준답니다. 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 뇌 속에서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이 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세포를 늙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입니다. 이때 안토시아닌은 이 불을 끄는 전개 소방대원 역할을 합니다. 불이 번져서 소중한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때 진압해 주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신경망이 아주 유연해집니다. 덕분에 무언가를 배우거나 기억하는 능력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뇌 속의 노폐물을 깨끗이 치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치매의 원인 중 하나인 독성 단백질이 쌓이지 않게 뇌를 청소해줍니다. 생과일이든 냉동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딱 한 컵에 베리만 챙겨 드셔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를 막고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강 비결은 바로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이게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식물학적으로 보면 아보카도는 과일, 그 중에서도 베리류에 속하는 아주 특별한 열매입니다. 보통 과일하면 달콤한 당분을 떠올리시겠지만 아보카도는 좀 다릅니다. 성분의 77%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방이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내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우리 뇌에 꼭 필요한 착한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 세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손상된 곳을 보수하려면 질 좋은 지방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은 뇌세포 막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 뇌의 신호 전달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보카도가 여러분의 머릿속 길을 매끄럽게 닦아주어 생각이 더 빠르고 명확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셈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몸에 좋은 지방은 물론 스트레스를 잡아주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K와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우리 기분을 즐겁게 하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지요. 또한 아보카도의 착한 지방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졸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듬뿍 전달됩니다. 샐러드에 반 알 정도 넣으시거나 통곡물 빵에 얹어 드셔도 좋고 그냥 숟가락으로 간편하게 떠 드셔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뇌가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아보카도야말로 맑은 정신을 지켜주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오렌지, 자몽, 레몬, 귤 같은 시트러스 과일들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건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뇌세포가 유해 산소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트러스 과일이 뇌에 좋은 이유는 비단 비타민C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플라보노이드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헤스페리딘과 나링게닌이라는 물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힘이 아주 뛰어납니다.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신경세포가 태어나는 과정까지 촉진하거든요. 특히 기억력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인 해마의 건강을 지키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 그리고 설탕을 넣지 않은 생과일 주스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인지 기능이 더 좋고 치매에 걸릴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이 과일들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껍질을 깔 때 안쪽의 하얀 부분을 다 떼어내고 먹곤 하는데요. 사실 몸에 좋은 영양소는 그 하얀 속껍질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너무 깨끗하게 벗기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깨끗이 씻은 오렌지나 레몬 껍질을 차에 넣어 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향긋한 풍미는 물론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네 번째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예로부터 생명과 풍요의 상징으로 귀하게 대접받아온 석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 같은 과일입니다. 석류의 진정한 힘은 푸니칼라진과 엘라그산 같은 폴리페놀 성분에서 나오는데요. 이 성분들의 항산화 능력은 놀랍게도 레드와인이나 녹차보다 무려 3배나 더 강력합니다. 우리 몸 곳곳이 산화되어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뇌를 보호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석류 속 성분들은 뇌신경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마치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려는 나쁜 공격들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인데요. 석류의 특정 성분이 우리 뇌 속에 나쁜 단백질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물론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정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진짜 석류나 석류 주스를 꾸준히 드시면 말하는 능력이나 눈으로 보는 기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석류는 알알이 박혀 있어서 까먹기가 참 번거롭긴 하죠. 하지만 그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 몸의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샐러드나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그냥 숟가락으로 듬뿍 떠서 드셔도 참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시원하게 석류 주스 한 잔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요? 뇌 건강을 지키고 오랫동안 총명함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다만 딱 하나만 꼭 확인하세요. 설탕이 섞인 음료가 아니라 반드시 순수 100% 주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아무리 몸에 좋은 석류라도 그 효과가 뚝 떨어지니까요. 자,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해드릴 우리 몸의 보디가드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말은 뇌 건강을 돌보는 신경과에서도 아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과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풍부한 비타민 덕분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바로 식이섬유와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특히 사과 속의 펙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장 속에 사는 착한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는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이른바 장뇌축 이론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면 우리 뇌를 포함해 온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사과를 드시는 건 단순히 출출함을 달래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속의 든든한 아군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사과 한 알로 뇌 건강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사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보물 같은 성분은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데 주로 사과 껍질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퀘르세틴은 우리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뇌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사과는 그야말로 어르신들께 최고의 간식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속이 든든하고 에너지를 천천히 내주면서 동시에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영양소까지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구하기도 쉽고 간편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지요. 그러니 앞으로 입이 궁금해서 과제 손이 가려 할 때 대신 아삭한 사과 하나를 꼭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과일은 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너무 푹 익은 바나나나 포도, 망고, 그리고 시중에 파는 주스나 말린 과일은 당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소중한 뇌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 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구원투수 같은 과일들도 있었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베리류,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 그리고 감귤류와 석류, 사과 같은 과일들은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해주는 아주 훌륭한 보약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과일을 무조건 나쁘다고 멀리하거나 한 가지만 고집해서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알고 먹는 지혜와 균형 잡힌 식단이 핵심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이해한다면 세월이 흘러도 기억력은 또렷하게, 정신은 맑게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보신 과일 중에 어떤 게 가장 의외였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일을 더 챙겨 드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